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거나 무릎이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정확한 테스트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구부정한 내일은 안녕. 오늘부터 바른생활의 트레이너 서동비, 필라테스 하는 물리치료사 박수빈입니다. 수빈쌤, 요새 확진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살이 찐 사람들, 그리고 너무 안 움직여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양은 줄어들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 그래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운동을 거창하게 크게 습관 가지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하신 다음에 집에서도 운동을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생활 속 이야기로 바른 생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형을 보니까 동비쌤이 말씀 안 해주셔도 딱 알 것 같아요. 뭐죠? 바로 무릎 통증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무릎 통증을 주제로 딱 골랐는데요. 왜냐면 요새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제 주변에만 봐도 산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꼭 무릎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무릎 통증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로 골랐습니다. 맞아요.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뼈가 잘못된 건지 근육이 잘못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무릎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 과연 근육통인지 아니면은 관절통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하루에서 3일 정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사이에 발생하는 근육 자체의 통증이에요.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에 생기는 통증이라는 점이 다른데 가만히만 있어도 통증이 생겨요. 뭐 욱신욱신하거나 시큰거리거나 기타 다른 불편함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를 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절통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뼈에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뼈랑 뼈랑 만나는 부위가 관절이긴 하지만 그 관절에는 인대, 힘줄, 연골, 근육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한번 아울러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20대, 30대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시는 분들도 무릎 통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젊은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무릎 연골 연화증이에요. 네, 무릎 연골 연화증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연골이 원래 좀 단단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져서 생기는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무릎 통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골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바른이를 소환해 볼까요? 이 무릎 연골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이는 연골이 없어요. 자, 이렇게 무릎뼈가 있어요. 이 무릎뼈가 있는데 이 허벅지뼈, 그다음에 정강이뼈, 종아리뼈, 이 무릎뼈를 합쳐서 무릎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는 이렇게 회전도 일어나요. 그래서 무릎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 안쪽에 있는 연골에서 충격을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증상일 때 무릎 연골 연화증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무릎 앞쪽에서 뻐근함, 그리고 시큰거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걸어 다닐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무릎 관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짱다리나 뭐 오짜다리 이런 흰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건강이 더 안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골반이랑 다리뼈가 만나는 고관절인데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보통 골반이 넓은 여성분일수록 더 그런 게 심해지는데 떨어지는 라인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휜다리, 뭐 O다리나 X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에서 이렇게 비틀림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안짱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힘이 발생을 하면서 무릎 자체에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이 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퇴행성이 빨리 오고 상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휜다리라고 해서 무조건 통증을 가져오진 않아요.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먼저 작은 습관, 나쁜 습관부터 고치고 주변 근육들을 단련해서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 많이 봤었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 바른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절을 보호하는 조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단련시킬 수 있는 거는 근육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릎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마지막에는 허벅지 관련, 엉덩이 관련 운동들을 해라라고 이제 처방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무릎 위 허벅지 이제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이제 스트레스나 압박 같은 게 줄어서 무릎 통증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가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라든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 중에서는 허벅지 근육 자체의 긴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근육들 중에서 대퇴 사두근 중에 있는 외측에 있는 외측 관근, 그 다음에 장경 인대가 지나가는 라인에 불편함이 있어서 무릎 통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허벅지가 긴장된 상태인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번거롭겠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허벅지 근육에 대한 긴장도 스트레스 체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이 의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의자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은 펴고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엉덩이 쪽으로 뒤꿈치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무릎이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허벅지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테스트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 라인, 옆쪽 라인에 대한 선은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양측을 비교해 봤을 때도 또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이 좀 더 심하게 당기고 한쪽은 편안하거나 양쪽이 둘 다 불편하지만 한쪽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교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